안녕하세요. 최순희 작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은 그래, 기대감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았어. 헌데 내가 지금 기대감의 끄트머리를 잡고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기대감은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해보면은 21년도 말에는 기대감이 점점점 쌓이고 사람들의 포모가 쌓여서 어,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가니까 일반 사람들도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그리고 자산시장, 뭐 주식시장 이것저것 다 투자를 했잖아요. 비트코인에도 사람들이 계좌 개설을 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기운이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왜 자산시장이 하락을 했을까라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들도 들어오면은 끝물이다. 근데 그건 주식시장만 그렇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연끌해서 아파트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다. 팬데믹 때는 뭐 사실 그렇게 여건이 좋았었나요? 팬데믹 때도 엄청나게 사람들 여건이 안 좋았었고, 돈을 풀었다고는 하지만 일반 우리들한테 그렇게까지 와닿을 정도로 돈이 풀렸던 것도 아니죠. 자, 그리고 금리가 낮아졌다라고는 하는데 그거 금리가 낮아진 효과 이상, 훨씬 더 이상으로 뭐 자산 시장들이 펌핑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 뭐 통화량이라든가 그런 것만으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미국의 M2 통화량인데요. 22년도 초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실제적으로 22년도 한 중반 정도에 거의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았죠.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전고점을 뚫었고, 여타 다른 지수들도 전고점을 뚫었는데, 그러면은 통화량도 늘었어야 되잖아요. 돈이 푼 만큼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근데 돈이 푼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뭐 일본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시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라도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은 기대감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과 인간은 항상 새로운 기대감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AI가 지금 거품인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AI라는 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팬데믹 때 한 1년, 2년 있으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허황됐다라는 거는 지금 다들 알고 있어요.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산업의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거기다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기대감은 어디에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 인류적인 기대감은 뭐 AI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비만약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에 모이고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주식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아니면 중국이나 뭐 이런 데들도 기대감은 다 개별적으로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주도가 되는 기대감이 어디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재밌는 나이트 파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파티가 있는데 사람들은 파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거예요. 한껏 꾸미고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파티를 갔을 때, 아니면 소풍을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보다 파티를 가기 전에가 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되게 큰 졸업 파티나 이런 거라고 하면, 뭐 물론 우리나라 파티 문화가 아니긴 한데, 졸업 파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는 일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군대에서도 이 군 생활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없이는 예,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자, 한껏 꾸미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들이 올까? 또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을까?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자, 근데 막상 파티에 갔어요. 파티에 도착했는데 파티장 뭐 음악도 별로고 여러 가지도 별로고, 뭐 준비되어 있는
뭐 이렇게 초대 가수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놓고 노르라고 하는데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없고 그러면은 실망을 잔뜩 하고 돌아가겠죠. 자, 근데 파티에 도착을 했는데 파티장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술과 음식과 괜찮은 이성들과의 대화도 있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러면은 내 기대감이 좀 충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재미난 파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더 모여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파티장에 유명 인플루언서가 온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더 파티장의 분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막 연락을 날려요. 되게 유명한 사람 온다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왔어요. 인플루언서가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파티를 진행하는 사람이 또 약간 소문을 흘리는 거예요. 유명 인플루언서가 오는 게 끝이 아니라 오늘 유명 가수도 온다. 그래서 실제로 가수가 와서 막 분위기가 최고조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파티라서 이런 인플루언서나 가수가 무대를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유명 가수가 와서 깜짝 공연도 해준 거예요. 사람들은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지고 막 오길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 가수의 깜짝 공연이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야, 여기 파티 너무 재밌다, 다른 사람들한테 또 와라, 이런 유인책이 될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끝나고 이게 더 이상 뭐 더 파티 분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더 유명한 가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막 말도 안 되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온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막 친구들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파티장이 막 미어 터져요. 자, 그러고서 막 12시나 1시, 2시가 넘어가고 나서는 그 다음은 그냥 이벤트가 없는 거죠. 이러면은 뭐 볼 거다 봤고 지금까지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사람들은 일찍 집에 가게 되는데 그 다음은 술에 취한 사람들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뭐 근데 그것도 뭐 한두 시간이지 좀 하다 보면은 좀 피곤하니까 하나 둘씩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사람만 남아있는 파티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겠지만 주식시장 그래프랑도 좀 비슷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파티도 무조건 계속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음 게스트,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나 뭐 콘서트장 같은 데 가더라도 메인 게스트는 맨 뒤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메인 게스트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되면 메인 게스트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메인 가수에 대한 기대감이 남겨져 있어야 그때까지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마치 실적과 가이던스랑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적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가 어떠냐라는 거겠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네가 돈 많이 번 건 알겠어. 그런데 이 다음에도 우리의 예상보다 더 돈을 벌 거니? 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너네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우리는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좀 있으면 온대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최근에는 대리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난 그게 좋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때마다 기업들마다 차이를 둬가지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계속 좋게 나오니까 파티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대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으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한창 더 간대. 지금이 새벽 4시든 5시든 갈수록 더 유명하고 더 우리의 흥미와 기대감을 끌어들일 만한 인플루언서나 가수가 온다라는 소식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좀 피곤하고 술에 절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거야. 이거 기다려야지 라고 해서 그 파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질 일이 없으면은 가장 정신이 말짱한 사람부터 집에 가는 거고
술에 취한 사람들만 미적미적 남아 있다가 나중에 뭐냐 괜히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수면 부족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까지 그냥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으면은 뭐 완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약간 망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주가 지수도 보면은 우리는 다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었을 때 21년 11월, 12월 이때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23년부터 이렇게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년 6월, 7월 요때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때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하락이 먼저 온 거죠. 자, 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코스닥도 보면은요, 코스닥은 8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21년 8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8월부터라기보다는 22년부터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요 정도면은 사람들이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으니까요. 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1년 2월 때쯤에 좀 하락을 하다가 21년 9월 때쯤부터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건 하락이라기보다는 거의 횡보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21년 한 9월부터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3월에, 그러니까 4월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11월쯤에 고점을 찍고 이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심리가 어땠었냐면요, 한국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이렇게 일본도 먼저 가고 하는데, 미국의 나스닥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12월 때까지, 11월 12월까지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있는 돈들이 다 나스닥으로 간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가장 늦게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당했었던 게, 코스피가 급락을 하는데 이게 되게 짧은 것 같아가지고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몇 개월 사이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을 하는데 미국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으면은 사람이 엄청난 포모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다 팔고 이때 미국 주식에 이 11월, 12월에 들어가셔서 여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버텼으면은 좋은 성과를 내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연말 동안은 많은 분들이 주식 한국 거 팔고 미국으로 가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저도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니케이는 사실 뭐 요때 23년부터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올해 1월부터 진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상승이 좀 미미하긴 하죠. 하지만 뒤늦게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3년 한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장은 미국이랑 일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작년 한 10월쯤부터 거의 뭐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비트코인도 올해에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티는 시작됐고요. 엔비디아가 좋은 가이던스를 내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뭐 반도체나 AI에 관련된 기업들이 연이어서 좋은 가이던스를 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음 실적과 가이던스 때, 엔비디아나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 때 또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상보다 좋지 않은 가이던스와 실적이,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었을 때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변동이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명 가수가 갔다 그래서 그냥 집에 바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잠깐 이렇게 있다가 슬금슬금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나스닥도 그렇고 요게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자, 요거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요,
자, 요때 최고점을 찍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러면 다시 또 대세 상승이 오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꺾임새는 이때 일어났는데 아주 완만하게 꺾였다가 살짝 올랐다가 갑자기 내리꽂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러면 다시 또 대세 상승이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약간 완만하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확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라는 거야. 이때도 이렇게 싹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탈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티장에서 마지막 메인 가수가 집에 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와 동시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어쨌든 더 이상 원동력이 될 가이던스 발표가 없으면은 사실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다음 초대 가수가 더 이상 없을 때, 그리고 더 이상 친구를 부를 만한 파티가 아닐 때, 야 대박이야 대박, 너 지금 오면은 진짜 멋있는 가수 볼 수 있어, 뭐 예쁜 사람 볼 수 있어, 막 이런 때가 아닐 때, 나이트 앞에서 웨이터는 얘기하겠죠. 들어가시면 사람 많아요. 예? 지금 막 어마어마해요.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에서 물밀듯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때 웨이터는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안에 지금 대박이라고. 근데 그렇게 끝물을 잡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이라는 게요, 생각보다 10년 동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자, 12년도에 10,000포인트가 안 되는데 지금 40,0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2년 동안 거의 4배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트로 보면은, 자, 12년도쯤에 1800이었는데 지금 2600 와 있잖아요. 우리는 2배도 안 되고 1점 몇 배? 일본 주식이 4배 오르는데, 이때 우리 계속 일본에 뭐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막 비웃고 있었는데, 일본 주식은 4배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2배가 아니라 1.5배도 지금 뭐 간당간당한,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좋은 일본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요 기나긴 횡보장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잘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상승, 요 상승 구간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상승 초입부터 이거를 투자하기도 쉽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을 때가, 이때 뭐 그러니까 한 요때쯤이겠죠. 중간쯤.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이 들어갔었을 때도 저는 요때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요때 들어갔다가 팔았다가 요때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한 요때쯤 되면은 사람들의 기대감에 대한 확신이 들어섭니다. 저도 요때 한 7천 가까이 갔었을 때가 완벽한 확신 구간에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더 확신을 갖고 뛰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년, 굉장히 오래 사귄 연인이 결혼하니까 금방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오래 사귀었는데 어떻게 헤어지는 걸 1년도 안 살아보고 헤어져? 그 전에 뭐 동거도 해봤었고 오랫동안 알면서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걸 잘 몰랐었나?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끼워 맞추기고, 뭐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우리가 결혼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연인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연예인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아니면 배우 성룡이 60대가 지나서야 본인이 결혼도 했고 자식이 있다라는 걸 밝혔잖아요. 근데 성룡이 결혼을 했건 애가 있건, 그러면은 여성 팬들이 성룡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습니까? 뭐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고 총각이라고 하면은 정말 0.0000001%라도 기대감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부남인데 제가 뭐 누구랑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그냥 하루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냥 재밌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를 만나는 여성 입장에서는 얘는 뭐 유부남이고 뭐 나랑 나중에 잘 될 가능성도 없는데 내가 얘랑 지금 왜 데이트를 해?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뭐 이 여성분이랑 나중에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돈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벌어지는 일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깨 넓은 남자를 봐요. 그러면 그 어깨 넓은 거를 멋있다라고 느끼는데, 그거는 어깨가 넓은 남자는 나를 잘 지켜줄 거야 라는 본능적인 기대감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목표로 하는 걸 이룬 다음에 생각보다 뭐 세계 최고의 미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마누라보다도 못생긴 여자랑 막 바람을 펴요. 이런 일도 굉장히 왕왕 있단 말이에요. 뭐 재산이 엄청 많은데 헛짓거리를 한다라든가. 그래서 인간 사이에도 다음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휴거 같은 거를 내세웠던 종교인들이 실제로 그 날이 됐을 때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집단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고서 다 같이 집단 자살을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종말이 안 왔어요. 그럼 그 신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벙벙했겠죠.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화가 났다라고 그러면 약간 제정신인 사람일 거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다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아까워가지고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착오가 있었다. 진짜 종말은 10년 후에 온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제든지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를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휴거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 종교를 만들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종말을 외치고 있는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짜 종말은 언제 후에 다시 옵니다. 라는 거에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요. 기대감이 없는 삶은 사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대감이 어쨌든 최고조에 오른데, 목표를 이룬 다음에도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는 경우가 있고,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기대감을 이끌어줄 무언가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은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은 다릅니다. 미국 주식은 거의 실적 발표 날에 주식들이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 전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요. 그럼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이 델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하루에 이날 뭐 30%가 올랐나? 막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이런 다음에 보통은 대부분 더 가요. 이 뒤에 양봉이 크니까 앞에 양봉이 작아 보이는데, 자, 23년에 있었던 이 양봉도 엄청나게 컸었죠. 이런 다음에 약간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실적 발표나 이런 게 좀 투명하거나 그거에 좀 솔직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서, 이게 조금 한국 주식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게 시원하게 뭔가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기대감의 끝은 언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음을 이끌어줄 가이던스가 없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는 탈출 기회가 뭐 하면은 다 던져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탈출 기회가 한 있더라. 그래서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빠져나와야겠죠. 파티장에서 술에 취해서 거기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